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의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열어놓은 블로그가 있는데, 제가 정리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서 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만한 내용, 주제들, 그리고 테슬라 분석, 팔란티아 분석, 엔비디아 분석, 아이온큐, 브로드컴, 그리고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거나 또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제와 주가가 동일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보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떤 투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 심플리 월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레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봐보면, 5주째, 5주째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5월 5일이고 그다음 1월 31일까지다 보니까 1월 5주차까지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팔란티어가 4.4%가 이번 주에 올랐다. 그리고 while the market is down. 그러니까 마켓은 전체적으로 0.9% 하락했다라고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주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트래커, 그러니까 쫓아가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힘센 헐스도 제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미국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힘센 헐스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프라이스가 37달러까지 그래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힘쓰는 헐스 같은 경우에는 이 힘스와 헐스가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 운용이 되고 있는데 힘스 같은 경우가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헐스가 매출이 지금 그래도 상승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힘센헐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0달러 밑에까지 하락을 했다가 왜냐하면 힘센헐스가 판매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헬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존이 또 추가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러오면서부터 힘센헐스가 조금 아무래도 아마존보다는 기업의 전체적인 총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센 헐스가 지금 37달러까지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7일 전보다 20%가 올랐고 1년 전보다 320%나 상승을 했던 거를 보면은 힘센 헐스만의 어떻게 보면 그 펀더멘탈이 잘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메타 플랫폼, 메타도 제가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에 좀 살펴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기업이죠. 기업인데요. 그 이유는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거의 최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메타는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 딱 정착된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물론 이 눈에다 끼는 메타만의 그 글라스가 있죠. 메타 글라스가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라거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아이폰처럼 말이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메타가 갖고 있는 가장 최대 플랫폼, 최대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덕분에 페이스북이란 이름으로 메타로 올라왔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계속해서 잘 나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광고까지, 광고와 그다음 스토어까지 판매가 잘 되고 있죠. 그럼 거기에 기반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구글과 아마존이 굉장히 3,000달러 이상까지 주가가 올랐던 걸 생각을 해보면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689달러, 7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고 향후에는 메타와 아마존과 구글이 3,000달러까지 간 것처럼 메타도 AI가 좀 더 뒷받침돼주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 비해서 45%나 올랐죠. 그러나 애플,
애플 대표적인 미국의 대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236달러. 그래서 애플이 2025년도에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드웨어인 아이폰 17, 그다음 소프트웨어인 AI, AI가 접목돼서 우리가 기존에 시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시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AI까지 오픈 AI에 AI까지 접목이 돼서 애플이 좀 더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까지 잘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 대비해가지고 27%나 상승을 했는데요. 과연 2025년도도 이 27%를 뛰어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폰 16이 나오고 15가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드웨어 상의 혁명도 없었고 소프트웨어 상의 어떤 혁신,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면 우리가 혁신이란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4년도에는 이렇다 할 혁신이 애플의 비전 프로밖에 없었어요. 비전 프로가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이 25년도에 나오게 될 애플의 아이폰 17, 17 중에서도 아이폰 애플 17 에어 버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주가의 안정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메타처럼 굉장히 소프트웨어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적합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하드웨어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노트북이 존재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노트북이 상대적으로 맥북이나 다른 삼성 노트북에 비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노트북을 구매하기보다 아이패드나 뭐 그런 애플 펜슬, 그러니까 패드류를 좀 더 많이 구매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나 또는 카페에 가보셔도 노트북을 쓰는 사람도 많지만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재, 좋은 소식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확률이 높다. 왜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 트럼프 정책에 와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AI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오픈 AI와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클라우드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기업은 어디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1년 전 대비해서 83%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브로드컴이 2025년도에도 많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뭐 메타 또는 애플과 같은 다른 빅테크들과 얼마나 협업을 많이 할 것이냐, 그 에이직 칩이라고 하죠. 자체 맞춤형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와는 좀 다른 전략을 브로드컴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 전략이 과연 2025년도에도 잘 먹힐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인 기업이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년 전 대비해서 81%나 올랐다라고 해요. 근데 25년도에도 과연 그렇게 많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게 된 딥시크 이슈가 무엇이냐? 딥시크 자체,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딥시크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연쇄적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GPT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챗GPT가
여러분들이 이 4.5 버전, 이 대부분 질문에 탁월한 이 4.5, GPT-4.5도 많이 쓰실 텐데, 이 5.3와 5.1, 5.3가 최근에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론 관련된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론과 코딩 논리. 그렇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 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힘에 관련된 모델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 소비를 뒷받침하게 될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발전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에너지 관련된, 자, 에너지 하면은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게 또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서 신고가를 찍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저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23년도나 22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과연 그 에너지 저장이나 에너지 효율성 관련돼서 얼마나 잘 다루게 될지에 따라서 25년도에 좀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좀 이제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블랙웰이나 그런 새로운 칩들이 또 나오겠죠. 근데 그 칩에 대한 기대감보다 그 칩을 어떻게 좀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다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업데이트, 좀 중요한 업데이트들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 타겟이 7.6%, 그러니까 717달러가 목표 타겟으로 변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25년도에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는 717달러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 주가의 크기가 좀 커져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메타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공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첫 번째 쿼터, 첫 번째 쿼터에 대해서 EPS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그거보다 좀 더 상승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25년도의 기대감이 실적과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프라이스 타겟이 8.9% 상승해서 49.25%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로 뭐 다른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뭐 50달러 이상의 프라이스 타겟을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어떠한 추가 계약들이 맺어지는지 좀 살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테슬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FSD, 자율주행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에선 이 차량과 그 다음에 공장 짓는 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프라이스 타겟이 23% 상승해서 44달러나 됐다라고 합니다. 아이온큐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스 타겟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걸 보면서 아이온큐만의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이 그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그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 있고 제가 블로그에다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온큐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럽 이렇게 UAE와 협약을 갱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브스에서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고 선정을 해놨고, 그 다음 메릴랜드에 10억 달러 투자를 해서, 메릴랜드가 1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양자 수도를 선언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들어가게 될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식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폭락에서 좀 중간 지점을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온큐가 있고요.
아이온큐가 어떤 협약을 이렇게 갱신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계약들이 추가적으로 맺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R&D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25년도 세컨드 쿼터가 EPS와 이익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했던 부분보다도 좀 더 상승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터 센티멘트 디토러스트레이트 as stock first 16%가 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140달러 이상 갔다가 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엔비디아는 좀 회복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가가 120달러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120달러 밑으로 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럼 왜 하락을 할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딥시크 관련돼서 이슈를 좀 크게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많이 맞이하게 됐는데요. 특히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하락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딥시크라는 기업 하나 때문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하락을 했다기보다도 이 저비용 AI 모델,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간 AI 모델을 통해서 엔비디아 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예고를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있는데요. 사실 딥시크도 엔비디아의 H100 칩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도적인 위치는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엔비디아의 H100 칩이나 블랙웰 칩 같은 것들이 기존에 100개가 필요했다라고 해보면 그럼 50개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력을 주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른 빅테크 기업 간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2월 3일 날 2월 3일 날 팔란티어가 이제 실적 발표를 또 한다라고 하네요. 2월 4일 날에는 구글, 알파벳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팔란티어하고 구글에 굳이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팔란티어라는 AI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광고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선도 기업 중에 하나인 이 구글이란 기업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도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이 구글 분석과 그 다음에 이 팔란티어 분석에다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일주일 동안의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내일부터 또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